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중요한 방송입니다. 주가가 하락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겁니다. 며칠 전부터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요. 그 이유는 미국의 게임스탑 사태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알아보자면 게임 오프라인 판매 회사인데 여기가 잘 장사가 안 됐답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전략을 바꿨습니다. 온라인 판매로. 그러면서 게임 팬들이 회사 회생 운동으로 주가를 많이 올렸죠. 근데 이게 비싸다고 생각해서 공매도 세력들이 하락으로 베팅합니다. 근데 레딧이라는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습니다. 외국에는. 그 팬들이 화가 나서 여기서 공매도 세력과 대결한다 해서 주가가 한 보따리 올랐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세력들이 손실이 두 보따리 났죠. 이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주식을 매도해갖고 우리나라 주가도 하락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공매도가 뭐냐? 일단 없는 주식을 빌려서 하락에 베팅하는 거거든요. 떨어지면 돈을 번다. 여기입니다. 우리나라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지요. 일반 개미들은 이 공매도 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공매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공매도 하시면 대여란 게 있습니다. 우리 주식을 빌려야 되죠. 이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남한테 빌려줍니다. 그러면 수수료를 내야 되죠. 대여. 그리고 만약에 떨어진다. 만약에 우리 생각대로 주가가 안 떨어진다. 그러면 차익에 대한 손실도 발생하고 그리고 단기 주가 변동도 예측해야 되는 리스크가 있어요.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된다 해도 단기 주가를 맞추는 건 너무 리스크가 크지요. 그런 건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처럼 기업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런 공매도가 좋은 기회입니다. 왜냐면 주가가 떨어지면 우리는 그 회사의 주식을 더 싸게 매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코스피하고 코스닥 차트 봅시다. 자, 차트가 얼마나 쓸데없는 건지 알려드릴게요. 보세요. 코스피 차트인데, 자, 돌아가서 5일선 위에 이렇게 주가가 놀고 있습니다. 데드크로스 들어보셨죠?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이게 보세요. 이게 뭐냐? 주가의 20일, 5일 동안의 평균선입니다. 이게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가 간단하게 보자면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20일 평균선이 올라가고 있는데 5일 평균선이 이렇게 꺾어 내려간다. 이걸 데드크로스라 하거든요. 여기 데드크로스 나겠죠. 이때 매도를 해야 된다. 더 큰 하락이 발생할 예정이니까 매도를 해야 된다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킨 대로 교과서대로 데드크로스에 매도를 해봅시다. 매도했다. 자, 그 다음날 어떻습니까? 올라갔죠. 더 올라갔습니다. 이러면 계속 오르면 또 이 골든크로스 나겠죠. 이러면 또 사야 됩니다. 그럼 또 떨어질 수 있어요. 무조건 차트는 후발적인 예시거든요. 차트는 맞지 않습니다. 차트의 대가 이런 분들 돈을 많이 못 벌었을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벌어도 한순간에 망할 수 있습니다. 도박도 마찬가지죠. 한순간에 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차트를 보는 게 아니고 우리는 기업의 성장과 우리 수익을 함께 한다. 이런 마인드로 가지면 됩니다. 자, 주가 하락 시 여러분들 마음은 어떻습니까? 저는 마음이 편하거든요. 주가 하락해도. 맨날 주가를 사고 팔고 해야 되는 사람들은 되게 불안할 겁니다. 떨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되게 위험하다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하락 시에 주식으로 돈 번 분들, 위대한 투자가들은 어떻게 했나 봅시다. 자, 피터 린치 돈 많이 번 분이죠. 우리가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피터 린치란 분은 어떻게 하락장에 대처했는가? 하락장에서 당신이 불안한 이유는 쓰레기 같은 회사에 공부도 안 하고 당신이 평생 모은 돈을 몰빵해놨기 때문입니다. 피터 린치. 자, 그 전에 제가 유튜브로 말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주식을 이 정도로 알고 사셨습니까? 저는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더 많이 공부하고 해야 되는데 그 정도도 처음 보시고 많이 깨달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근데 제가 올린 거 볼까요? 제가 올린 영상들 보시면 뭐 이게 오스템 임플란트 이런 거 보면 기업에 대해서 설명해 놨죠. 이 정도 알아도 아직 모자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 전에 주식 투자하셨을 때 남말만 듣고 그냥 주위 소리만 듣고 사셨을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자, 그리고 워렌 버핏 할아버지도 말했습니다. 자신의 능력 범위 안에 있는 기업만 평가하고 투자하면 된다. 이 말은 우리가 뭐 새우깡을 좋아한다. 그러면 제 능력 범위 안에 새우깡이 맛있게 보이고 좀 더 좋다 이러면 그쪽을 사는 겁니다. 그게 농심이죠. 이런 식으로 투자하라 이거죠. 농심을 사시란 말이 아니고 뭐 삼양 이런 기업도 좋지요. 뭐 불닭볶음면 맛있으면 사는 겁니다. 이런 능력 범위 안에 있는 기업만 평가하고 투자하는 겁니다. 이런 방식이죠. 결국 기업이 돈을 잘 버는 그런 곳에 투자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알고 투자해야 되죠. 자,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주가 하락 시 여러분들 마음은 어떤가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이겁니다. 주가가 떨어진다. 폭락을 하면 모든 회사가 같이 떨어집니다. 근데 어느 정도 떨어지다 말지요. 사고 팔고 하는 분들이 많이 팔면 떨어지는데 좋은 회사를 가지고 있다 이런 분들은 안 팔지요. 그러면서 주가가 안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좋은 회사는 결국 주가 다시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싸게 사는 게 엄청난 큰 기회입니다. 단기간에 주가가 하락한데도 그 기업은 변한 게 없습니다. 기업이 장사를 잘하고 있고 주가만 폭락했으면 그거는 엄청난 매수 기회입니다. 떨어진 만큼 돈을 많이 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폭락할 때 마음이 흔들리지 마라. 그 더 중요한 거는 기업은 연평균 10% 20% 이렇게 성장하는 회사 있죠. 그 말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은 1년에 10% 20%라는 뜻입니다. 그 회사를 20% 싸게 산다. 그러면 20% 성장한 회사를 20% 싸게 산다. 그러면 한 50% 넘게 벌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투자하면서 내 수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샀다가 바로 오르길 바라지 마십시오. 그냥 넣어놨다가 씨앗을 뿌려갖고 씨앗이 썩고 그 다음에 열매가 열리죠. 한 달 만에 그 땅을 파보면 씨앗이 썩어 있는 상태밖에 안 되죠. 이런 게 주식 농부 이런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넣어놨다가 좀 떨어지는 걸 당연히 생각하십시오. 떨어지고 1년 후에 우리는 그 과실을 꺼내물 수 있습니다. 샀다가 단기적인 주가 흐름에 신경 쓰지 말고 가만히 겸허히 계신다면 여러분들 평생 부자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투자한 곳은 어디입니까? 기업입니까? 아니면 지수입니까? 우리가 유일하게 해야 될 일은 소음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투자했던 기업이 장사를 잘 하나 안 하나 주가의 단기적인 주가 흐름에 흔들리지 말고 기다리는 것뿐입니다.